우리 강아지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짖는 것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짖지 말라고 TV나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해봐도 소용없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다른 방법도 다 써봤는데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서 더 답답하죠.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짖는지보다 어떻게 멈추게 할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당장 시끄럽고 정신없는데 그 상황에 강영우 선생님처럼 차분하게 얘가 왜 짖을까? 요구성일까? 외부 소음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조용히 시키기 바쁘잖아요. 유치원에서 매일 30마리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짖음으로 고민하는 보호자님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마다 짖는 이유도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서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짖음에는 요구성 짖음, 외부 소음에 대한 짖음, 산책 중 마주침에서 생기는 짖음 등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외부 소음에 반응해 짖는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짖을 때마다 바로 말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소음에 대한 짖음은 특히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는 감정이라서 말로만 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음 짖음을 다루기 전에 초반에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목줄, 리드줄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소음에 반응해 짖는 상황에서 목줄은 산책용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거리, 행동을 정리하는 안전장치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줄은 목을 조르는 초크체인 같은 강한 도구가 아니라 기본 리드줄을 의미합니다. 실내에서도 필요할 땐 짧게 연결해두면 강아지가 소리만 나면 현관으로 돌진하는 흐름을 물리적으로 끊어줄 수 있어요. 저는 소음 짖음 초기 교정에서 목줄로 먼저 행동의 흐름을 끊고 그 다음에 조용함을 보상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목줄은 혼내는 도구가 아니라 흥분의 급상승을 내려주는 브레이크로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몰랐는데 유치원에서 비슷한 소음 짖음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짖는 순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짖음만 막으려 하면 이미 몸이 흥분으로 가속된 상태라 멈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반대로 몸의 돌진을 먼저 막아주면 그제야 강아지가 숨을 한번 고르고 멈출 틈이 생기더라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강아지는 흥분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먼저 나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고 창문으로 뛰어가고 문을 긁고 그 다음에 짖음이 터져요. 이 흐름을 목줄로 살짝 끊어주면 강아지가 돌진하거나 짖음으로 이어지는 자동 패턴에서 잠깐 빠져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세게 팍 당기는 게 아니라 리드줄을 짧게 잡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줄여서 흥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보호자님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리면 강아지가 현관까지 전력 질주해서 짖고 문을 긁는 게 반복됐었어요. 그 보호자님은 매번 야! 조용히 해! 하고 소리도 내보고 안아도 봤는데 점점 더 빨리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소음이 날 시간대에만 리드줄을 미리 연결해두고 소리가 나면 바로 짧게 잡아 돌진을 멈춘 다음 1초에서 2초라도 조용해지면 그때 보상해주는 방식으로요. 처음엔 짖을 틈을 줄이는 느낌이었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니까 돌진 자체가 줄고 짖음도 확실히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는 반론이 있는데요. 목줄로 하면 억압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목이 다치면 어떡해요? 이 걱정이 정말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핵심은 목줄로 혼내는가가 아니라 목줄로 안전하게 흐름을 정리하는가입니다. 세게 잡아당기거나 벌을 주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강아지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줄이 불편하거나 위험하게 느껴진다면 소음이 들리는 방향으로 가는 동선을 방석이나 가림판으로 차단하고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안전 공간을 만들어도 그 자리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먼저 학습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또 목줄을 쓰더라도 강아지가 목 압박에 민감하거나 예민하다면
하네스에 연결해서 같은 원리로 움직임 범위만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도구든 차분하고 짧게, 일관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음 지짐에서 목줄 교정은 혼내기가 아니라 돌진과 흥분을 낮추고 조용함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써야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뒤에서 설명드릴 소음에 대한 반응 훈련이 훨씬 쉬워져요. 저도 예전에 똑같이 했었는데 외부 소음에 짖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조용히 해! 아니면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이렇게 진정시키려 는 거였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순간의 우리의 에너지와 반응이에요. 내가 놀라고, 내가 커지고, 내가 급해지면 강아지는 이 소리 진짜 큰일이야 라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저도 처음에 이유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외부 소음에 짖는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많습니다. 흥분과 공간 점유예요. 이제 먼저 흥분입니다. 문소리가 들리면 보호자가 온다, 즐거운 만남이 있다, 이런 기억이 반복되면 문소리만 들어도 미리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이 누적되면 결국 짖음으로 이어지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과도한 감정 표현을 피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호자님 중에서는 퇴근하고 들어오실 때마다 강아지가 짖으며 달려오면 바로 안아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발소리만 나도 막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인사하지 않기. 옷 갈아입고 손 씻고 강아지가 자기 자리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가라앉았을 때 조용히 불러서 인사하기.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이니까 발소리와 흥분이 연결된 구조가 느슨해졌고 짖음 강도도 같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공간 점유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제일 헷갈렸는데요. 강아지가 현관 앞이나 창문 근처를 지키는 자리로 인식하면 외부 소음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점령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럴 땐 감정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팔로 안아 옮기는 대신 몸이나 방석으로 길을 막거나 딱딱한 판으로 진로를 차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감정 없이 일관된 태도로 반복해주세요. 여기는 너의 자리 아니야. 이 메시지가 강아지에게 확실히 전달되면 현관이나 창문 앞에서 짖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어떤 보호자님 중에서는 현관 앞에 방석을 두고 강아지가 늘 거기 누워있게 두셨대요. 그랬더니 복도 소리만 나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짖는 게 습관이 됐고요. 그래서 방석 위치를 현관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현관 앞 동선을 자연스럽게 막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다시 가려고 했지만 일관되게 그 자리는 네 책임 구역이 아니야 를 반복하니까 그 자리에 짖는 빈도가 확실히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짖을 때마다 막아야 되냐? 너무 귀찮고 힘든데? 맞아요. 그래서 훈련은 완벽이 아니라 루틴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발을 쓸 수 있는 짖음 줄이기 훈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자극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기, 초인종 소리, 창밖 소리, 복도의 사람 발소리 등 짖기 시작하면 돌진부터 끊기, 가능하면 리드줄이나 동성 차단으로 움직임 범위를 줄이기, 시선 차단과 짧은 터치로 흐름 끊기, 몸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길게 말하지 않기, 조용한 상태를 포착하면 즉시 보상하기, 간식이나 차분한 칭찬으로 조용함이 이득이라는 걸 만들기. 이 과정을 반복해서 조용함 자체를 습관화하기. 저도 처음에 보상 타이밍을 놓쳐서 실패를 엄청 많이 했는데 핵심은 짖음이 끝난 뒤가 아니라 조용해진 아주 짧은 순간을 잡는 거예요. 강아지가 조용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를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강조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짖음을 당장 멈추는 게 목표였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짖음을 단순히 멈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짖는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차분하게, 더 일관되게 대처한다면 강아지는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점점 짖음보다는 보호자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 특히 목줄은 벌이 아니라 브레이크로 쓰는 것부터 하루 5분만 반복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의 평생 정서와 습관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마음이란 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와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